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만 260억 원에 이르는데요. 민선 8기 이후 창원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창원시 스마트시티 사업, 진해 9도심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통과 에너지, 복지 분야 14개 사업을 통해 도시 운영의 새로운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참여 민간기업까지 정했던 이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 가운데 심야 전기 활용 시설 등 4개 사업을 빼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3개 사업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 창원시의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보입니다. 사업 변경의 범위가 커 공모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입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창원시가 계획 변경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에는 창원시 자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자체 감사가 진행된 넉 달여 동안 창원시는 국토부와의 사업 계획 변경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행정을 중단했던 겁니다. 최근 감사가 마무리됐고 지난달 창원시와 국토부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올해 확보한 국도비 72억 원은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참여 민간기업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새 사업자 공모도 필요합니다. 감사 처분 결과서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정리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진해 9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 사업이기에 주민들은 사업 지연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종료가 되는 시점에 그거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게 스마트시티 사업인데. 야심차게 추진됐던 창원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당초 목표했던 올해 12월 착공이나 내년 말 사업 완료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말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는 사천 에어쇼가 선보이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주 수요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최영두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9조 2천억 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상남도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과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 등 25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지역 정치권에 관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답보 상태에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년 5월까지 7달 동안 산불 방지 대책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 관리,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경남에선 별도의 훈령을 제정해 광역 산불 전문 진화대의 지휘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선 2023 사천 에어쇼가 찾아옵니다. 공군 부대를 벗어나 시민이 더 찾기 쉬운 곳에서 열리는 올해 사천 에어쇼는 드론 라이트쇼 등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마련했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4차례 선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이라 대규모 보증사고가 날 우려도 큽니다. 이런 깡통주택이 부산에도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전세 사기를 엄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1억 1천만 원이라도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가해자는 6년이라는 죄값만 치르고 나면 이제 뭐 나오고 나면은 끝인 거잖아요. 이 같은 전세 사기나 보증 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 지역 깡통 주택이 21,6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데 계약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부채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주택은 6,400여 가구, 90% 이상은 15,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깡통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 보증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전남에 이어 부산에 세 번째로 깡통주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이 90% 넘는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에 달합니다. 5곳 중 1곳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증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주택 임대인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의령이 8도, 거창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2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의령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